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 데는 이것은 크게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날은 한반도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바로 1991년 유엔 가입, 그것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날인데요. 분단 이후 40년 넘게 서로를 부정하면서 격렬하게 대립하던 두 정부가 처음으로 국제사회 앞에서 손을 맞잡고 각각의 국가로 함께 서게 된 것이죠. 첨예하게 대립하던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한반도에 가져온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유엔 헌장 2조에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한반도에 아주 필요한 이야기죠. 이제 남북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국제 무대에서의 소모적인 남북 간 대치와 경제 외교가 종식됐고요. 당연히 대결과 적대도 더 줄어드는 계기가 됐죠. 특히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미래 관계 설정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분단 46년 만에 제도적 평화 정착이자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남북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는 장면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상징했죠.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질서는 드디어 냉전 대결의 지옥을 벗어나 공존과 협력의 무대로 재설계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오늘날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것도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화려하게 출범한 그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평화의 깃발을 들었지만 한반도는 그 문턱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에서야 북한이 160번째, 대한민국이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정통성 경쟁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냉전이라는 얼음 장벽이 쌓인 결과였는데요. 마치 두 형제가 유산 상속을 놓고 평생 싸우다 결국 가업을 말아먹게 되는 듯한 비극적 드라마였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뒤부터였는데요. 1949년 1월 19일 한국은 유엔 가입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합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2표가 나왔지만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고요. 이후에도 여러 번 유엔 총회까지 한국의 가입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소련 등의 비토로 좌절됩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시 가입을 원한다고 비난하면서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려고 했지만요. 역시 국제적으로는 지지를 얻지 못했고요. 이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서로를 강하게 공격했고요. 왜 이렇게 했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상대와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서야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처음 공식 제안했으나 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는
획책이라는 논리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로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방패가 돼줬고요. 주변국들의 반대는 이 비극의 촉매제였습니다. 소련은 냉전 초기 안보리 거부권을 휘둘러 남한 가입을 막았고요. 중국도 남한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가입까지 함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북한은 한반도 합법 정부는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통성 싸움과 냉전 구도가 약 45년간 한반도 앞에서 유엔문이 잠기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빛나는 성공이 냉전의 얼음에 금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필연적이었던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은 이 얼음 산맥을 무너뜨린 지진으로 한반도 외교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46년간 문 앞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소리 지르던 두 형제가 마침내 각자 방을 나눠 살자라고 화해한 순간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유엔 가입 반대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이었던 나라들이 잇따라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상황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1991년 4월 방한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이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도 북한의 동시 가입 문제를 수용할 것을 설득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점점 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결국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외무성 성명을 내고 유엔 가입 결정을 공표합니다. 남측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마침내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안을 159개 회원국에 만장일치로 승인합니다. 이는 냉전 붕괴의 태풍, 북한 경제난의 검은 구름, 남한 국제 위상 확대가 동시에 적용된 트리플 펀치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냉전 종식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 해체 직전 1990년 한소 수교에서 고르바초프는 한국 유엔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1992년 한중 수교를 앞두고 비슷하게 선회를 했고요. 오랜 후원국들이 대리전을 포기하자 북한은 외로운 섬처럼 고립의 절벽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남한만 들어가고 우리는 밖에 남는 그런 악몽이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북한 내부는 이미 굼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위기, 식량 파국, 외화 고갈이 폭발했습니다. 생산량이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은 굶주렸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아시아의 기적 이미지를 세계에 새겼습니다. 공산권 국가들과 잇따라 수교하며 외교 도미노를 화려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올림픽 성공은 남한에게 개발도상국을 벗어나는 대관식이 됐고 북한은 이대로라면 외교적 파국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앞에 놓인 선택지는 세 가지 갈래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한 단독 가입 허용은 체제 생존의 직격탄이고요. 두 번째, 단일 가입 고집은 수차례 실패의 반복입니다. 게다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말이죠. 오직 동시 가입만이 북한이 그나마 살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시에 낸 성명을 보시면은요. 남조선 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유엔 무대에서 전 조선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떤가요? 이 불편한 속내가 좀 읽히시지 않으시나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르게 이야기했지만요. 이처럼 동시가입에 현실적 선택지는 없었다라는 냉정한 판단이 반대 철회의 결정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뤄낸 유엔 동시가입인데 사실 지금을 신냉전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또다시 남북관계는 좋지 않아졌고 소련에서 중국으로 수장이 바뀌긴 했지만 양강 국가의 배타주의도 냉전 시대만큼 심해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건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 목적이나 남북 평화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획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친다면 냉전 시대의 강대국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한반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북한에게도 좋을 이야기인데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서로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남북이 함께 유엔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때 그 순간처럼 지금도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